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어가 볼 주제는 바로 2025년 하반기 디램 시장입니다. 이게 요즘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위로 올라서고 또 구형 디램 가격은 갑자기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오늘 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최신 동향을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좋습니다. 특히 그 AI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가요. 이 경쟁 구도나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아, HBM이요? 네, AI 연산에는 데이터를 훨씬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바로 이 HBM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에 또 미국 관세 정책 같은 외부 변수까지 겹치니까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오늘 이런 중요한 흐름들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시장 리더십 변화인데요. 올해 1분기였죠. SK 하이닉스가 삼성을 제치고 디램 시장 1위에 올랐는데 역시 HBM 역할이 컸던 거죠. 네, 단연 HBM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분기에 매출이 97억 달러가 넘었어요. 이걸로 시장 점유율 36% 정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97억 달러. 네, 전체 디램 출하량 자체는 조금 줄었는데 그 HBM3E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이걸 높게 유지한 덕분입니다. AI 서버 수요가 계속 좋으니까 하반기에도 HBM 생산을 계속 공격적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심지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루빈, 여기에 들어갈 HBM4 공급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HBM4까지요? 네. 그래서 2분기에는 HBM이 SK 하이닉스 전체 디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44%까지 될 거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와, 거의 절반 가까이 되네요. 그럼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HBM으로 치고 나가는 동안 2위로 내려온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어떤 전략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1분기 매출은 91억 달러였죠? 네,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그 시장 점유율을 막 늘리기보다는 수익성을 좀 지키는 데 더 집중할 것 같아요. 아, 수익성? 네. 1분기 실적이 사실 좀 기대에 못 미쳤고 시장 불확실성도 크니까요. 그래서 생산량을 좀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주요 생산 라인인 화성 15, 16 라인의 디램 웨이퍼 투입량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 하락을 막겠다. 즉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으로 HBM을 직접 판매하는 게 좀 제한적이고 또 HBM3 제품 재설계 이후에 출하량이 줄어든 것도 1분기 실적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랄까 최첨단 HBM 경쟁이 치열한데 오히려 한 세대 전 기술인 구형 디램 DDR4 가격이 막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 저는 정말 좀 의외인데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게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공급 감소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주요 기업들이 HBM이나 DDR5 같은 좀 더 돈 되는 제품, 고수익 제품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DDR4 생산 비중을 줄이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네. 심지어 2026년 초에는 DDR4 생산을 아예 중단하겠다 이런 EOL, 엔드 오브 라이프 공지까지 나온 상태라 공급은 계속 줄 수밖에 없고요. 아, 생산 중단까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부 요인인데 특히 미국의 관세 조치랑 관련된 선구매 수요입니다. 관세. 네, 7월 9일에 관세 조치가 발효될 예정인데 이걸 앞두고 서버나 PC 만드는 회사들이 관세 면제가 끝나기 전에 DDR4 재고를 미리 확보하려고 막 경쟁적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아, 미리 사두자. 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DDR4가 부족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2분기 DDR4 계약 가격 상승률 전망치가 원래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서버용은 한 18에서 23%, PC용은 13에서 18%까지 오를 걸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그 범용 PC용 DDR4 8기가 제품 있잖아요. 네. 이게 5월 고정거래 가격이 전달보다 27% 넘게 오르기도 했어요. 와, 27%나요? 엄청나네요. 네,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 HBM 상황, 또 DDR4 상황 보니까 정말 시장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전체 D램 시장의 하반기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특히 올해 D램 시설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주요 기업들의 디램 시설 투자 예상액이 총 432억 달러 정도 됩니다. 432억 달러? 네, 작년보다 무려 37%나 늘어난 수치인데 대부분은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HBM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렇죠. HBM 때문에겠죠. 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이 대규모 투자가 하반기에 일반 디램 가격에는 좀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투자가 늘어난 게 오히려 불안 요인이요? 네, 그러니까 HBM 생산 능력을 늘리면서 일반 디램 생산 능력도 같이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높은 수준으로 쌓여 있는 유통 재고랑 맞물리게 되면 공급 과잉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HBM 때문에 투자를 늘렸는데 그 결과로 다른 일반 D램 제품들의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디램 공급량이 수요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요? 네, 이렇게 되면 그 DDR5를 포함한 일반 디램 가격은 3분기에 잠깐 좀 오름세를 보이다가 4분기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각 공급사들의 생산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또 미국의 관세 정책 방향, 인플레이션이 PC나 스마트폰 수요에 미치는 영향, AI 서버 투자가 계속될지 여부,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투기적인 재고 축적 움직임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 2025년 하반기 D램 시장은 일단 SK하이닉스가 HBM을 무기로 계속 앞서 나가고 삼성전자는 좀 수익성 관리에 집중하는 그런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동시에 구형 DDR4는 당분간 공급 부족이랑 외부 요인 때문에 강세를 좀 보이겠지만 이 역대급 투자 때문에 전체 디램 시장은 연말부터 공급 과잉이랑 가격 하락 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다. 와, 정말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최신 기술인 HBM이 주도하는 성장이 있고 또 구형 제품의 이례적인 강세가 있고 그리고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잠재적인 공급 과잉 우려까지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딱 전형적인 기술 전환기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 거시경제 불확실성까지 더해져서 변동성은 아마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의 전략 변화는 물론이고 관세 정책이나 AI 수요 같은 외부 환경 요인들을 계속해서 좀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이 복잡한 디램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